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두 번의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이 언제쯤 내려질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사고가 광주에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 권한은 서울시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동자 6명이 숨진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서울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이미 결정됐어야 할 처분이 기한도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열린 1차 청문 이후 현대산업개발의 추가 소명 요청을 받아들여 2차 청문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최종 처분 시기가 늦춰진 상황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선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국토부로부터 공문 받고 5개월 뒤에 청문. 너무 좀 늦게 지연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생겼었다면 이렇게 좀 지연됐을까요? 서울시는 대형 참사를 낸 시공사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건 맞지만 붕괴 원인에 대한 명확한 책임은 추가 청문회와 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돼 있어서 법원의 판결도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6월 발생한 학동 참사와 관련해서도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현대산업개발의 요청이 서울시 결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실은 기업에 대한 봐주기를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 사건을 당한 어떤 그런 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위원으로 나선 국회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의 관할 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광주시가 행정처분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시에서 서울시로 이관하고 공문을 서로 주고받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 사업장의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보다 더 신속하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추가 청문 절차를 거치고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뒤에야 최종 처분을 내리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결정적인 내신 시험의 생명은 바로 공정성이죠. 그런데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사설 문제은행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문항을 그대로 베껴서 중간고사 문제로 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봤던 학생들이 있다 보니 결국 재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고등학교, 열흘 전쯤인 지난 4일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2학년 독서 과목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 인근 학원에서 풀이해줬던 것과 동일한 문제들이 중간고사에 출제됐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겁니다. 실제로 독서 과목 전체 26문항 가운데 절반인 13문제가 유료 학습자료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예상 문제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사실상 복사 붙여넣기 수준. 알고 봤더니 독서 과목 시험 출제를 맡은 세 교사 중 한 명이 사설 문제은행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420개 예상 문제들 가운데 13개를 골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한 문항, 여기서 한 문항, 여기서 한 문항 이렇게 발췌해서 이제 시험에 그대로 출제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베끼기 이제 출제가 된 그런 유사도가 거의 100% 가깝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판단을 했고요.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15개 학원도 해당 자료들을 내려받아 학생들에게 시험 대비용으로 나눠줬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학교 2학년 230여 명 가운데 무려 37명이 중간고사 문제 절반을 미리 풀어본 셈이 돼버렸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시험 분항을 베낀 기간제 교사는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출제 기간이 마감이 됐을 때 급해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인정한 상태입니다. 해당 교사가 소명한 바와 다르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이 사안을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시험의 생명인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본 학교 측은 재빨리 재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또 해당 교사를 수업 등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고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을 위반한 정도를 따져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4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한 기아 타이거즈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하며 한 경기 만에 아쉽게 포스트 시즌을 끝냈습니다. 올 시즌 과감한 투자로 지난해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했지만 내년 시즌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8회 말 2사 만루에서 터진 KT 배정배의 싹쓸이 2루타. 기아의 가을 야구는 여기서 사실상 끝났습니다. 믿었던 선발 션 놀린이 3회 일찍 무너진 게 뼈아팠고 한 점 차로 따라붙은 6회와 7회 잇따른 기회를 무산시키더니 결국 8회 결정타를 얻어맞으면서 허무하게 가을 야구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주전 선수들을 좀 많이 믿고 끝까지 믿음을 했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대타 부분도 제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기아는 올 시즌 FA 나성범의 영입과 미국 무대에 도전했던 양현종의 복귀, 그리고 포수 박동원을 트레이드로 영입하는 등 전력 강화를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반짝 2위까지 성적을 끌어올리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외인 용병 투수와 타자의 잇단 부상과 부진, 그리고 타선의 결정력 부족이 겹치면서 중위권을 맴돌았습니다. 시즌 막판인 9월엔 9연패에 빠지면서 다 잡았던 가을 야구 티켓을 놓칠 뻔했다가 간신히 막차를 탔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올 시즌 투자와 팬들의 기대에 비해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남긴 기아 타이거즈. 그렇지만 올해 부쩍 큰 박천호와 황대인, 신인 투수들의 빠른 성장세, 저녁 뒤 인상적인 피칭을 선보인 김기훈과 완성형 투수라는 신의 유망주까지 선수층이 한층 두터워져서 내년 시즌 한 단계 도약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준비를 잘해서 더 높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엔 올 시즌 시행착오에 대한 개선과 함께 취약 포지션에 대한 FA 보강 등 다가올 스토브리그에서 구단의 통큰 지원과 결단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어제 뉴스에서는 최근 여수 국동항에서 열린 축제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축제였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축제에 참여한 상인들이 무허가 축제인 걸 몰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달 여수 국동항에서 열린 두 축제에서 장사를 한 상인들은 이 축제가 불법인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허가를 받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허가 났다 해서 내가 기계를 큰 기계를 내가 거기다 덮어놓고 왔었어요. 내가 허가 낸다고 하면 우리 큰 기계를 절대 못 오고 그냥 와버려요. 적법한 축제인 줄 알고 참가비 등 명목으로 축제 관계자에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지급한 상인들. 하지만 열흘로 예정돼 있던 축제가 갑자기 5일 만에 중단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준비한 물건도 다 팔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철수했습니다. 무려 통닭을 500마리를 맞췄다가 다 얼마 팔지도 못하고 다 절단이 났습니다. 그 손실액을 따지면 한 3천만 원 넘을 겁니다. 축제 관계자는 축제를 중단한 건 시에서 철거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은 불법 축제이기 때문에 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상인에게 돈을 받은 건 인정했습니다. 예, 불법으로 한 건 맞습니다. 자, 나가 후자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들었을 사람은 자, 후지 말아라. 나는 여기 지역 사람이다. 불법은 허가가 안 된다. 불법이 난무한 두 축제가 무려 열흘간 열릴 동안 여수시는 몰랐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상인들은 축제 개최 측을 상대로 고소장 접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를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2038 광주 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한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오늘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스포츠도시 광주 국제포럼은 지속가능한 스포츠도시 광주를 주제로 진행됐고 아시안게임 유치 성공을 위한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유승민 국제올림픽 IOC 위원이 기조연설자로 나섰으며 IOC와 피파 등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행정가들이
국제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세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국세청과 한국은행 지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역 중소기업의 부채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고 취약기업이 느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 경제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 부품 회사에 대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고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강조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남의 농민에게서 매입한 땅을 다시 농민들에게 팔며 올해에만 61억여 원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전남에서 올해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291억여 원어치 매입하고 352억여 원에 되팔아 61억여 원의 차익이 생겼으며 전국적으로는 327억 원의 환매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농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사업이 농어촌공사의 수익 창출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한국전쟁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전남에 호국원을 설립하는 계획을 내년까지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의 도단위 자치단체 8곳 가운데 전남을 제외한 7곳은 호국원이 설립됐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쌀을 선물한 혐의로 담양 지역 모 농협조합장과 직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추석 명절에 17명의 조합원에게 조합장 직함과 이름이 명시된 쌀 51만 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세정 수요에 맞춰 광양세무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오늘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광양은 세수 4,300억 원에 달하는 산업도시로 세무서를 신설해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양은 순천세무서 산하 지서체제로 운영 중이며 서울의 중랑, 도봉세무서 등과 비슷한 세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시행을 석 달여 앞두고 모금 주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은 모든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모금 주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묶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와 무안, 여수와 광양, 순천, 나주 등 6곳이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